함수의 그래프. 그래도 좀 신나지 않아? 이것도 꽤 자주 출제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합성함수 하면 두 가지 풀이들이 있어요.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얘가 지금 극소가 되는 점이 궁금한 거니까, 뭐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치환하는 방법은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y값이 아니거든요. y값이면 충분히 치환으로 풀어도 돼요. 오케이? 근데 y값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x값이 궁금한 거야. 왜? 극소가 되는 x가 궁금한 거잖아. 이러면 치환을 했을 때 그걸 만족하는 x를 찾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일단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도 제가 소개는 해드릴게요.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근데 일단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로 푸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다 라는 생각을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합성시킬 수가 있냐면 3x 플러스 4 코사인의 x 닷 fx 이렇게 이제 합성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속함수가 지금 뭐가 되냐면 fx가 되고, 그럼 fx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fx의 그래프가 속함수니까 먼저 그려야 되겠죠? 얘는 1,0을 지나고요. 0,6파이를 지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딱 생길 겁니다. 0과 2 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속함수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구간을 나눌 때는 0과 1, 1과 2 사이로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x 플러스 4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제가 이 친구를 간단하게 hx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h'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3-4 사인의 x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어차피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생겼나요? 3-4 사인 x니까 사인의 x에서 뒤집어요. 맞죠? 뒤집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4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걔를 한 칸 올리니까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x축만 바꿔주는 거죠.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지금 현재 0 집어넣었을 때 얘가 딱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설계를 해야 되니까 x축을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그래프가 대충 x축이 한 여기쯤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설계를 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제로고, 그 다음 여기가 현재 2파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게 반복되는 주기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0과 2파이에서 몇 개를 가지면 2파이랑 4파이 사이에서 몇 개를 가질 거 어쨌든 이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과 2파이 사이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만나는 건 몇 개냐면요. 하나랑 두 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슨 포인트입니까? 극소랑 극대 중에 극소의 포인트가 지금 필요한 거죠. 맞죠? 그래서 극소를 갖는 지점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갖는 거예요. 오케이? 요 지점이 얼마냐? 얘가 0 되는 지점이고 사인 x가 얼마가 되는 지점? 4분의 3 되는 지점이니까 몰라도 돼요. 왜냐면 특수각이 아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것만 알아둡시다. 뭐예요? 0과 2파이 사이에서 극소가 몇 개? 한 개만 갖는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x, 그 다음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fx가 되겠죠? 그럼 x가 0에서부터 1로 갈 때는 fx의 그래프는 0에서 1로 가는 동안 치역의 범위는 6파이에서 어디까지 0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6파이에서 0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아, 여기는 무슨 함수? 감소하고 있구나. 감소하면 제가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했죠? 뒤집혀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어떻게 되죠? 0에서부터 다시 6파이로 올라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증가니까 그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 그러면 6파이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여기 고작 이제 몇 파이 왔어요? 2파이 왔잖아요. 이런 게 지금 몇 개 있다? 3개 있다는 거죠. 3개. 오케이?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4파이고
여기가 뭐 6파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0에서 1 사이에서는 6파이에서 0으로 가니까 여기 있던 요 값에서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까지 탁 도달한 거다. 맞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집혀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당연히 뒤집혀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극소가 되는 지점이 여기 하나였잖아요.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 거야. 세 개. 오케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이거는 이제 도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려봐야 돼요. 근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이걸 생각, 극소가 되는 지점은 정해져 있어.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속함수를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6파이에서 0까지니까 우리는 6파이에서부터 0까지 극소가 되는 개수를 찾아보면 된다고. 몇 개 있다고?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0에서 막 이렇게 생겼어 지금. 오케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기면서 극소 극대가 막 각각 3개씩 있다고.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그런데 1에서부터 2까지는 또 어떻게 가요? 그게 그대로 다시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가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똑같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몇 개? 3개. 여기서도 몇 개? 3개니까 6개가 답이냐?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냐? 잘 봐요. 일단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봅시다. 봐봐. 처음에 뭐였죠? 대였죠, 대. 극대, 극소, 여기도 이제 극대, 극소, 극대, 뭐야? 극대, 극소 이거죠. 그러면 6파이에서 0으로 가니까 처음에 맨 첫 번째로 찍히는 극값은 소였다가 대였어. 맞지? 소대로 갔다가 소대로 갔다가 소대로 가는 거야. 그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지? 그러면 대소로 가잖아. 그러니까 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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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 대소, 대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대대가 있잖아. 대대. 이 말이 안 된다고. 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대가 오면 그 다음 무조건 소가 와야 돼. 대대가 오는 경우는 없어. 소소가 오는 경우는 없어. 무조건 대소, 대소 이렇게 핑퐁을 뛴다고. 그러니까 대대 사이에 뭐가 있다? 소가 반드시 있을 거라서 하나 더 추가한 7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알겠죠?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의 성질을 활용한 방법이고, 자, 두 번째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g.fx에서 이 친구를 우리가 속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얘를 우리가 겉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친구가 극소를 가질 조건을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눠지냐? 겉함수는 만약에 극소를 갖잖아요. 겉함수가 극소를 갖는 경우가 돼요. 알겠죠? 딱 지금 이 상황이죠. 6파이에서 0으로 갈 때 겉함수의 그래프가 아까 뭐였어요? fx가 요거였잖아요. 요게 겉함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겉함수의 극값을 먼저 알아봤던 거고, 우리는 합성함수의 극소가 지금 궁금한 거니까 겉함수의 극소들을 먼저 찾았던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겉함수의 극소들을 먼저 찾았던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속함수는 어떻게 돼요? 속함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극대를 가질 수도 있고 극소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함수는 극값을 갖기만 하면 이 합성함수가 극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합성함수가 극소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어떤 걸 취해줘야 되냐?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데 만약에 그 극값 중에 극대를 갖는다면 그 당시에 겉함수는 극대고, 내가 궁금한 거 극소잖아요. 극대, 극소 반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겉함수는 반드시 감소함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속함수도 똑같이 합성함수처럼 극소, 극소다. 그러면 겉함수는 그대로 증가함수를 띠고 있으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예시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잘 다시 보시면 속함수의 그래프 기준에서 무슨 소를 가지고 있죠? 극소를 가지고 있죠. 어디서 가지고 있죠?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극소를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f의 1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자, 다시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f1은 0이겠죠. 그 0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 지점에서 증가한지 감소한지를 알아봅시다. 알겠죠? 뭐 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잖아요. 오, 감소하고 있는, 야, 이거 H'이죠. H'이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는 거야. 납득이 돼요?
증가하잖아요. 극소를 갖는데 증가하고 있네. 합성함수는 극소를 갖는다.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개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N축을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 친구가 속함수니까 F가 될 거고 이 친구가 G니까 우리는 지금 G.F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G.F의 그래프를 볼 건데 그러면 지금 F가 속함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오케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처음이 이게 아니죠. 속함수 기준에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을 때 맞죠? X축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Y값들은 어떻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한 Y값들이 다 어디에 붙어요? 여기에 붙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거에 대한 값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이만큼 갔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합성함수가. 알겠죠? 그리고 난 뒤에 얘가 다시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할 때는 얘는 이렇게 가니까 다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려졌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럼 그래프가 결국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뒤집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봐봐. 겉함수 기준에서 자, 합성함수가 지금 극소를 가지려고 해요. 그럼 합성함수 극소는 여기랑 여기 총 몇 개 같죠? 3개를 갖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겉함수가 극소를 가질 땐 당연히 여기 지점이니까 여기 지점을 몇 번 지나고 있죠? 2번 지나고 있으니까 2번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되나요? 오케이?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함수도 뭘 가지고 있죠? 극값을 여기서 가지고 있죠. 속함수도 극값을 가지는데 무슨 소를 가지고 있죠? 극소를 가지고 있죠. 속함수가 극소를 가지고 있으면 겉함수가 증가할 때 합성함수는 극소가 된다 했어요. 속함수가 극소를 가질 때 그때 푸슝 이렇게 날려버린 겉함수는 거기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도 극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니? 속함수도 극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겉함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소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게 원리인데 조금 더 제가 다른 예시를 또 들어보면 이것도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볼게요. 자, 그럼 그래프는 똑같아요. 얘가 이렇게 갈 때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거고 그거에 대한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죠? 요렇게 그려지겠죠. 맞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거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 봐봐요. 지금 여기서 극대를 몇 개 가지고 있죠? 3개나 가지고 있죠. 맞나요? 그럼 극대를 3개를 어떻게 갖는지를 좀 보면 먼저 얘가 극대를 갖는 케이스는 당연히 겉함수가 똑같이 극대를 가지면 되고 겉함수가 극대를 갖는 케이스가 여기니까 맞아요? 뇌 저장 힘들지? 받아들여. 왜냐면 올해 육모 때 30번에서 합성함수 나왔잖아. 또 다시 등장한다는 거야. 그분들이. 합성함수 얘기들이 또 등장하고 있다는 거야. 여튼 여기서 이제 극대를 갔잖아요. 그럼 극대를 가지니까 내려오면 탁 하고 만난 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돼요. 실제로 그래프상으로. 봐봐. 왜 그렇게 되는지 봐봐. 앞에 봐봐.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를 거치잖아. 거치면서 여기가 그려진다니까. 처음에 그려진다니까. 납득이 돼?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 노란 선과 탁 하고 부딪힐 때 그때 한 번 더 그래프가 이렇게 탁 하고 만나는 거야. 알겠죠? 극대를 가진다고. 겉함수 극대를 가죠. 그 다음에 속함수를 봐야죠. 속함수도 극소를 갔잖아. 맞아? 속함수도 극소를 갔는데 극소를 가질 때는 극소고 내가 궁금한 거는 합성함수의 극대야. 다르잖아. 극소 극대 다르잖아. 그때는 이 극소점에서 퓨슝 이렇게 쐈을 때 그 겉함수가 증가한지 감소한지를 봐야 되는데 감소하고 있고 극소니까 만나서 극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것도 노래로 만들 수 있냐? 자 다시 자 우리 속함수 있고 겉함수 있고 걔네 두 개 합성한 게 합성함수야. 합성함수의 극값을 판정하는 방법. 합성함수가 극대를 갖는다. 겉함수는 똑같이 극대를 가지면 돼. 오케이? 속함수는 극값을 가지면 돼. 대신에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데 속함수가 만약에 극소를 갖는다. 그럼 그 지점에서 겉함수가 감소하면 돼요. 반대가 되면 돼. 근데 속함수가 똑같이 극대를 갖는다. 그럼 그때 겉함수가 증가해버리면 합성함수가 극대를 갖는다. 알겠지?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치동의 N축 스킬 중에 하나가 딱 이건 거예요. 어떻게 쓰는 스킬이냐면 지금 이게 나왔어요. 요 문제가 예전에 출제가 됐었어. 그리고 난 뒤에 대치동에서 N축 특강이 정말 많이 열렸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풀이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몇 개 갔니? 요 그래프에서 극대 몇 개 갔니? 극대요? 자, 일단 겉함수가 극대를 갔죠? 퓨슝 내려요. 하나, 두 개 갔죠? 그리고 속함수가 극소로 갔죠? 퓨슝 올려요? 감소하네? 극대 갔죠? 세 개 갔네요. 이렇게 판정 짓고 끝내.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그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머릿속에 관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이런 것보다는 왜냐면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더 연습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 방법을 추구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프를 추상화시켜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됐죠? 하여튼 합성함수 얘기였고 합성함수 얘기만 하면 항상 그 얘기가 길어져. N축 설명하고 한다고 길어지는데 하여튼 충분히 이런 문제들은 나올 수가 있다. 알겠죠?